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오박사의 공연예술대학원 187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요, 고전적인 대중적 철학 입문서적, 고전적인 대중적,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이 쉽게 철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 중에서 제법 오랫동안 유명했던 듀란트라는 사람이 쓴 철학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짧은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란트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과학과 철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철학계의 입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아주 쉬우면서도 이상하게 지금 저희 가슴을 아주 깊게 오랫동안 울리는 반향을 주네요. 우리 공연예술 전공자들도 학문적인 글쓰기를 할 때는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철학적인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어떤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두 측면, 분석과 종합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 과학과 철학의 동시적 성취는 우리 공연예술 학도들에게도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35회에서 소개한 장영희 교수가 쓴 글의 내용에서도 커다랗고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와 사실의 병행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듀란트의 과학과 철학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학문적 글쓰기를 위해서 필히 체득해 두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학과 철학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철학의 분야들에 대한 설명도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지는 그 부분까지 같이 여러분들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서적공사에서 나온 윤현옥 번역의 듀란트저 철학 이야기의 서론 부분의 내용 중의 아주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연예술 학도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학문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박사학위의 영문 표기는 PhD, 즉 철학박사입니다. 우리 공연예술 학도들이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실기인의 입장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한 자기 자신이 철학적인 훈련을 계속 스스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학들의 이러한 수련을 위해서 듀란트의 저서 철학 이야기 중의 일부분을 짧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분석적 기술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유기체를 기관으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로서의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재의 실정과 작용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 시야를 국한시킨다. 과학자는 투르게네프의 시에 나오는 자연과 같이 공평무사하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진통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벼룩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사실과 경험 일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결합하여 종합적 해석을 한다. 철학자는 탐구적인 과학자가 분석적으로 분해해 놓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전보다도 더 훌륭하게 조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학은 치료하는 방법과 동시에 살해하는 방법도 가르쳐준다.
과학은 사망률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가 하면 전쟁에서 인간을 대규모로 죽인다. 다만 지혜만이 우리에게 언제 치료하고 언제 살해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안출해내는 것이 과학이라면 모든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것은 철학이다. 오늘날은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우리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해석과 종합을 넘어서서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은 무의미한 소음과 광란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욕망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이다. 목적과 전체에 관계되지 않는 한 사실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장래의 전망과 평가가 없는 사실은 우리를 황폐와 절망으로부터 구출할 수 없다. 과학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지만 오직 철학만이 지혜를 줄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철학에는 5가지 탐구 분야, 곧 논리학, 미학, 윤리학, 정치철학 및 형이상학이 있다. 논리학은 사고 및 탐구의 이상적 방법에 대한 학문이다. 관찰과 내성, 연역과 귀납, 가설과 실험, 분석과 종합, 이러한 것들이 논리학이 이해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인간 활동의 형태들이다. 그것은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연구이지만 사상사상의 위대한 사건들은 인간의 사고와 탐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미학은 이상적 형태, 곧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으로서 예술의 철학이다. 윤리학은 이상적 행위에 대한 학문이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최고의 지식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인생의 지혜에 대한 지식이다. 정치 철학은 이상적 사회 조직에 대한 학문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지위의 획득 및 유지에 대한 기술이나 학문은 아니다. 군주정치, 귀족정치, 민주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여권운동, 이러한 것들이 정치 철학의 등장인물이다.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은 모든 사물의 궁극적 실제에 대한 연구, 곧 물질의 진정한 궁극적 본성에 대한 연구, 존재론이고 정신의 진정한 궁극적 본성에 대한 연구, 철학적 심리학이며 지각 및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과 물질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인식론이다.